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전문 저승가배상TV입니다.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?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접촉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 영상은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한 번쯤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일단 저도 그 운전을 한 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접촉사고조차 한 번도 안 나가지고 그런 접촉사고의 경우에 과실비율 다툼이나 뭐 보험 접수 어떻게 하고 차수리가 어떻게 되고 치료나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한 번쯤 그런 사소한 교통사고 처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사건은 다 크게 다치신 분들이나 이제 사망하신 분들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보험사랑 그런 사소한 다툼을 할 일이 없고 소송으로 대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100만 원, 200만 원 이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. 근데 이런 저의 궁금증을 하늘이 알았는지 드디어 얼마 전에 제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. 오전에 그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가 한 편도 3차로로 꽤 큰 도로였거든요. 그래서 제 차도 속도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 전방에 황색 신호로 바뀌더라고요, 신호가.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황색 신호는 멈춰서는 신호니까 멈춰섰거든요. 근데 제 차 옆쪽으로는 서 있는 차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다른 차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, 멈추는 걸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룸밀러로 이제 제 뒷차를 딱 보는데 뒷차가 속도를 전혀 안 줄이고 오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저 차 못 멈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고 딱 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끽 하면서 뒷차가 못 멈추고 그대로 제 차를 박더라고요. 제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직업병처럼 운전을 할 때 주변을 엄청 살펴요. 저 차가 위험한 차인지, 트럭이 옆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차선도 막 바꾸고, 제 차가 멈춰서 있으면은 막 룸밀러로 뒷차도 확인하고. 왜냐하면은 그런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자세가 바르게 정렬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해도 크게 안 다치거든요. 여튼 이 사고를 당하고 그대로 이제 차를 세워두고 있는데 저는 또 그 2차 사고 이런 동영상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굳이 이 복잡한 도로에 운전자가 내리고 하는 게 이렇게 좀 두렵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제 차 블랙박스가 전 후방 영상으로 다 기록되어 있을 거니까 또 후방 추돌이니까 과실 다툼도 없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을 딱 내리니까 그 뒷차 운전자가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연락처 드리고 운전자분 연락처 받고 보험 있으시죠? 딱 이 질문만 묻고 얼른 차에 다시 타서 출발하세요. 폰으로 연락 주세요 하고 바로 헤어졌어요. 블랙박스 있는 접촉사고는 굳이 그 도로에 내려가지고 막 사고 사진 찍고 보험사 연락해가지고 담당자 오는 거 기다리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추후에 보험 접수하면 되고요.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경찰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 나중에 배상 문제들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. 이렇게 헤어졌더니 그 뒷차 운전자가 문자로 출근 중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하면서 자기 보험사를 알려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차 번호를 딱 알려주면서 보험사에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단문자 드렸어요. 그랬더니 그 1시간 후쯤에 이제 보험 접수가 됐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. 그때까지도 저는 제 차가 뒤가 어떻게 찌그러져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안 했어요. 그냥 오전에 그 재판이 있어가지고 바쁜 상황이었고 주차해놓고 재판 갔다가 차 빼서 이제 정비소에 맡길 때 처음으로 차 뒷모습을 봤거든요. 근데 어차피 후방 추돌이고 상대방 차량 종류 알면은 사고로 인해서 어디가 손상이 갔는지 정비소에 가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체크해 주셔요. 저는 몰라도 정비사분들이 더 잘 알아요. 그렇게 이제 정비소에 차를 맡겼는데 차 수리가 4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차 맡길 때 교통사고 났어요 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미 대물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비소 담당자가 보험사 담당자랑 차량 파손 부위랑 수리 예상 경적 이런 것들을 알아서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차주는 할 게 없어요. 그냥 제 차를 놔두고 나오면서 렌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렌트를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더라고요. 저는 또 교통사고 사건을 하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내 차가 아닌데 렌트하면은 또 괜히 불안해가지고 렌트 안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. 근데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필요하시면 렌트 요청하시면 되고요. 대신 그 렌트 하실 때 꼭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의 담보는 어떻게까지 가입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 체크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. 제가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운전자 큰일 났네 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
사람이니까 얼마나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겠어. 이렇게 지인들은 생각하더라고요. 근데 큰 사고가 났다면은 당연히 제가 비전문가보다는 청구를 더 잘 하겠죠. 근데 접촉사고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이런 사고로 이런 청구를 한다고? 라고 생각할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렌트도 안 하고 그냥 교통비로 주세요 라고 했어요. 자동차 보험약관에 교통비 계산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사고 난 차량의 그 동급 차량을 렌트할 때 그 대차료의 35% 정도를 교통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렌트 안 하실 분들은 보험사 담당자한테 롯데 렌트카 기준 내 차 렌트비가 얼만데 그 35%인 얼마를 하루 교통비로 계산해달라 이렇게 쇼부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보통 담당자가 먼저 교통비로 얼마를 드릴게요 하는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저는 그렇게 이제 차량 수리는 정비소에 맡기고 4일간 교통비로 196,800원 딱 입금 받았거든요. 이제 그게 다예요.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보상 더 받자고 막 약관가 따지고 뭐 35% 맞니 아니니 이런 거 따지는 거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담당자가 언급하는 그대로 교통비를 받았지만 렌트 안 하시고 교통비로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자기 차종 동종 차를 렌트할 때 그 비용 그냥 롯데 렌트카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. 그 비용의 35%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. 뭐 그렇게 안 해주면 렌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아마 그 초기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돈보다 교통비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. 저는 차는 어차피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. 내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. 차에 아이가 안 타고 있어서 다행이다.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. 접촉사고 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십니다. 그냥 크게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다.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. 무보험 차들도 많은데 그런 차에 사고 당한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.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차 막혀놓고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. 일단 검사는 해봐야 되니까 다친 게 있는지 없는지 뭐 한방병원, 한의원, 정형외과 모든 병원 다 괜찮아요. 가셔서 교통사고 났어요 라고 하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접수하고 사진 찍고 알아서 치료해줘요. 그리고 병원에서 나올 때 돈 결제 없이 그냥 나오시면 돼요. 왜냐면 보험사에서 어차피 지불 보증되니까. 그렇게 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꾸준히 치료받으시다가 이제 치료는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싶을 때 보험사랑 합의하시면 되는데요. 합의는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대략적으로 만약에 입원 없이 통원만 하는 그런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그냥 병원 가면 2주 진단 나오거든요. 그 2주 진단의 경우에 보험사 담당자가 아무런 쇼부 없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조건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부르는 돈은 한 7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자기가 합의하기 나름이에요. 더 치료받고 싶다고 요청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소득자일 때는 그 고소득자라는 걸 밝히고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아파서 좀 지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은 보험사에서는 아마 알아서 높은 돈으로 합의를 제시할 거예요. 합의금은 정도가 없어요. 자기가 합의하기 나름이에요. 능력껏.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수입이 높은 사람이 또 많이 다친 사람이 치료를 오래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어렵지 않아요. 그냥 주장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흔히 말하는 그냥 나일론 환자는 저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의 피해자가 내일의 가해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를 냈을 때도 상대방이 안 아파 보이는데 막 입원하고 들어눕고 이러면 화나잖아요. 사고 처리 별거 없더라고요. 포인트는 그냥 일단 사고 나면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도로에 내려서 막 차량 사진 찍고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명함 같은 거 서로 교환하고 보험 접수하면 되니까요. 그리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 놓거나 또는 그 자기 핸드폰 동영상 촬영으로 그 블랙박스 영상을 좀 찍어서 보관하고 계신 게 안전해요.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. 근데 블랙박스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내 차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. 저랑 좀 친한 변호사인데 본인도 변호사면서 접촉사고 후에 막 벌벌 떠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. 좀 큰 사고 났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되게 작은 사고였는데 그래서 제가 야, 네 차 블랙박스 있는 거 아이가? 그 영상 보내봐봐 이랬더니 걔가 블랙박스 영상 어떻게 보는데? 이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자기 차 블랙박스 영상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 이거 좀 미리 확인해 두세요. 여튼 영상이 잘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고 난 후에 그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차에 뭐 트렁크 열고 비상등 켜고 할 수 있는 조치 취한 뒤에 운전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뭐 경찰 접수할 일 있으면 경찰 접수하시고 보험사 접수하실 일 있으면 접수하시면 됩니다. 근데 보통은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차량 부분 사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량 사고 난 그 전체 사진
그러니까 도로의 모양이 이랬고 내 차랑 상대 차가 어떻게 부딪혔는지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동영상만 그냥 한번 딱 찍으시고 차 옮겨도 아무 지장 없어요. 그러니까 굳이 도로 막으면서 막 차 오랫동안 세워둘 필요 없거든요. 자, 그렇게 보험사에 접수만 하면은 그 뒤로는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, 만약에 과실 다툼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인터넷에 이제 과실도 좀 찾아보고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이거 과실 어떻게 생각하냐 좀 물어도 보고 하셔가지고 그 보험사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불리한 과실로 책정하지 않게 꼭 간섭하셔야 돼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